오늘 시황대의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2시 반 이후로 계속해서 발표가 됐는데 부진한 지표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폐막에서 시장에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글로벌 증시 동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영향을 받아 크게 하락하면서 우려감을 표했지만 미국 시장은 특별한 변화 없이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도감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핵심 기계 수주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13.4%로 이제 발표되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이로 인한 엔화 강세는 상승폭을 좀 제한을 하였고요. 그러다 장 막판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이 예상치인 9.5%를 크게 하회한 8.6%로 발표되자 엔화가 강세폭이 커졌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0.1% 이제 하락으로 전환해가지고 마감을 하였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기 우려감에 하락을 보이면서 2천 이하로 내려갔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그렇게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금리 자유화 발언, 지준율 인하 발언에 이어서 우선주 시범 발행 정책 소식 등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전인대 폐막에서 리커창 총리가 금융 위험 충분히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GDP 7.5% 내외를 이제 목표로 한다는 발언 등에 잠시 출렁거리면서 상승폭을 좀 축소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다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산업 생산이 예상치인 9.5%를 크게 하회한 발표를 하고 소매 판매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전반적으로 다 위축된 발표를 하면서 상승폭을 좀 줄여 나갔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0.79% 정도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경기가 이제 둔화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어서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소폭 줄이는 정도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밤에 열리는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리커창 총리의 7.5% 내외라는 발언은 7.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용인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지고 산업 생산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발표는 결국은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게 만들 수 있어서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흐름이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미국 내의 경제지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오늘 저녁 발표되는 경제지표로는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전달에 0.4% 감소를 뒤로 하고 0.2%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전달에 비해서 개선된 월간 자동차 판매량 등이 이제 이러한 소매 판매 증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파로 인한 수요 증가로 난방유가 상승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로 인해서 여타 소비가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즉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보다는 전달에 비해서 증가하는 정도의 움직임 정도만이 예상되고 있지만 예상치 정도만 나와도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미국 시장은 중국의 경제지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소매 판매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 대외적인 즉 우크라이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뒤로 하고 우호적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동수원 WMC 서상영 차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